민선 6기 취임 100일을 맞은 이완섭 서산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께서는 항상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취임 100일 맞아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0일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날이 100일이었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또 크고 아주 굵직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7월 1일 날 제가 취임을 했는데 7월 11일 날 안희정 지사님을 찾아뵙고 우리 서산 지역에 하나의 이제 큰 과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령 국세의 지방세 환원 문제라든가 또 우리 공군 비행장을 서산 민항기가 취항될 수 있는 그런 비행장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는 등등의 한 4가지 정도의 이런 또 부탁 말씀을 좀 드리는 기회를 가졌고 또 7월 말에 서산시 인구가 17만 명을 또 돌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8월 달에는 큰 행사가 있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서산을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해미읍성에서 폐막미사를 치르면서 CNN TV를 통해서 전 세계로 서산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또 제가 중앙부처를 좀 찾아가서 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또 했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정종섭 장관님을 찾아뵙고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을 좀 드렸고 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님을 또 찾아뵙고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 등등의 몇 가지 협조에 이런 부탁 말씀드리는 시간도 가졌고 9월 18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우리 서산에 전국에서 5번째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 고용 문제라든가 어떤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서민 금융에 관련된 분야 거기에다가 또 문화예술 어떤 그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문화복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국에서 5번째로 문을 열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확장형 개념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서는 전국에 최초로 문을 여는 그런 등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충남도내 15억 기초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제 이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시민들께 이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께 정말로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이런 이 공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이 공약을 만들면서 상당히 그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고생도 했는데 좋은 평가로 이렇게 나와서 저도 참 개인적으로 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그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저 혼자 받았는데 앞으로 시민들과 한 약속을 더욱더 잘 지키고 시정을 정말로 한 채 오차가 없이 잘 좀 해달라 이런 그 어떤 그 요구가 아니겠느냐 또 그런 바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시정에 아주 몰두하겠다 이런 그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프란시스코 교황이 천주교 순교 성지인 서산 해미읍성을 방문한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셨는데요.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문에 대한 평가와 또한 이와 관련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로서는 참으로 참 축복의 그런 그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해미읍성과 또 해미 성지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의 위상이 정말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서산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기폭제가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뭐 이 국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고 안전을 위주로 한 품격 있는 그리고 완벽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직자들이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안전하게 정말 잘 치러져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런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산이 발전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정말 큰 동력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교황님이 왔다 가신 이러한 장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기억이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 쉽게 얘기하면 교황님께서 첫 발을 내디던 구해미 초등학교, 그곳에 교황 방문 기념관을 또 이렇게 건립을 했다든가, 또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또 지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함께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활용하고, 또 우리 서산 역사를 알 수 있는 서산 역사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황님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신 이런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순례길을 잘 또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인프라 확충, 또 업그레이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 서산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공약상에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세계 테마파크 조성하는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해 나가야 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후년 2016년 상반기쯤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만은 중국 영상시 롱해항과 우리 서산 대산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서 말 그대로 우리 서산이 충청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관광의 핵이 되는, 중심이 되는 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육교회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금 뭐 말씀드린 사항도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경제가 중요하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관광 분야, 이런 부분도 상당 수준으로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생산 활동을 통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이 이제 발전이 돼 나간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는 대산 4산업단지라든가 대죽산업단지라든가 등등의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대산항 배후 단지를 또 조성을 하고, 또 우리 이제 각 권역별로 특성화되게끔 개발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 예를 들면은 이제 부석에 간월도가 있고 창리가 있고 버드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삼각 트라이앵글로 잘 엮어서 새로운 테마 관광지를 조성한다든가, 또 팔봉과 지곡, 이 해변가, 또 갯벌, 이런 것들을 또 테마 이 관광 요소를 잘 살려가지고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그 지역으로, 공간으로 이렇게 또 확충해 나가는 노력들, 또 부족한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또 채워나가는 일들, 뭐 참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상호 연계가 되게끔 펼쳐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에 따른 또 관광의 유치, 이런 부분들이 상생 효과, 시너지 효과로 잘 이어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산은 관광전이 참 풍부한데요. 이를 잘 활용해서 어떤 관광을 활성화를 시키는 어떤 서산시만의 어떤 전략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전략이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분야가 골고루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게 나가는 것이 가장 전략 중에 핵심적인 전략이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관주도형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작은 것도 그렇고 큰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시민들로부터 또 박수를 받으면서 이게 나가야만이 작은 정책이나 또 작은 사업도 큰 박수를 받고 큰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전략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면서 시민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부분들과 어떤 그 항상 토론과 병행하면서, 물론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 장소에 몇 분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물론 그 토론의 기본 방향 모습이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늘상 일을 하면서 항상 시민들의 이런 그 들려오는 목소리, 또 바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면서 각 분야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산 석유확단에서 거치는 국세의 그 지방세관을 늘리고자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국세의 지방세관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본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이 골고루 발전시키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 서산 대산항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면 대산 5사가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라든가 삼성토탈, 롯데케미컬, LG화학, KCC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 서산에 한 300여 개가 넘는 이런 그 아주 건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국비 어떤 외부 재원 확보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서 국세에 납부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기여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가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국세로 납부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 저희는 뭐 한 10% 정도는 환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국무총리님 각 관련된 장관님들께도 서신도 보내고 국세 지방세 환원을 높여달라. 10% 정도는 이거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울산 남구 그다음에 또 어디죠? 여수시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의견을 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노력은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곧 국가 발전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곳에 편향됨이 없이 전국에 있는 지역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게끔 정부가 잘 현역을 살펴보면서 어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역할에 해당되는 정부가 채워주는 역할을 정말로 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서산이다.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국세의 이 기여도, 여러 가지 이런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정말 기대하는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서산이고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또 서해안 시대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서산이라는 것을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또 지원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 당진간고속도로 대산 연장 사업에 대해서 향후 진행 사항과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과제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하신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항까지의 연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진에서 우리 서산 대산항까지 이 현재 고속도로가 뚫려져 있지 않는 이 구간이 24.3km에 불과합니다. 소요 예산이 한 7천억 정도 전후로 되는 6, 7천억밖에 안 되는 그런 구간인데 우리 서산 대산항 주변에 있는 대산 5사가 국세로 납부하는 국세만 하더라도 뭐 4조에 가까운 3조 7, 8천억이 되는데 6, 7천억밖에 안 들어가는 이 고속도로가 아직 뚫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그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1이 넘지 않는다는 이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이러한 그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고속도로 연장 이 부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건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충청일보의 각별한 관심과 또 함께 힘을 모아주는 노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그 고령화가 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서산시에서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는 앞으로 정말 그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점점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어쨌든 간에 이 고령화
국가가 생각한 사회 문제, 국가적인 어떤 정책 과제로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노인복지청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이 고령화 비율이 15.3%에 달합니다. 65세 인구가 2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시골로 내려가 보면 이 고령화 비율이 65세 이상 인구들이 뭐 거의 뭐 70% 80%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 복지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 타운도 이렇게 건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노인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마을회관입니다. 경로당. 우리 서산만 하더라도 37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러한 생활의 터전이 되는 경로당 이곳을 말 그대로 내 집같이 사용할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러한 공간을 어떤 그 문화 공간으로서도 활용하고 또 어떤 체육 공간, 이 건강을 다지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어떤 그 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이런 그 시설을 갖다가 확충해 나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건소도 현대화 보건소로 지금 새로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2015년 초면은 이제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런 보건소의 어떤 그 현대화하는 것들 또 불편함 독거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 방문 서비스 등등 뭐 일일이 다 말씀으로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취임 100일을 맞아 앞으로의 각오와 또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그 감사한 마음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들께 보답을 하는 것은 바로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서산 지역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또 시민들의 이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또 화합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충청일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충청일보가 더욱 지역의 정론지로서 지역 발전을 또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정론지로서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